안녕하세요, 소영코치입니다. 데드리프트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때 허리가 아프다거나 중량이 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5가지 비법 놓치지 마세요. 앞서 알려드렸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세를 못 보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스모 데드리프트 또한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확인 부탁드려요. 데드리프트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패스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가 말리는 경우, 세 번째는 상체로 드는 경우, 네 번째는 그립, 다섯 번째는 신발,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로 바패스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패스란 바벨이 움직이는 궤적을 의미하는데요. 바벨의 옆부분을 바라봤을 때 바벨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패스를 확인하시려면 옆에서 사람이 봐준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바벨이 움직이는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바패스 궤적을 나오게 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어플로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 패스 궤적을 확인해 보세요. 바패스는 가능한 수직을 이뤄야 됩니다. 바패스가 지면이랑 수직을 이뤄야 되는 이유는 역학적으로 불리한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이 만약 지면과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존재한다면 우리 몸의 기저면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바벨을 효율적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집니다. 바패스가 지면과 수직이 될 경우에는 바벨을 효율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고요. 만약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바벨은 비효율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바벨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바벨을 놓치게 되거나 혹은 허리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또한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서 힘을 똑바로 쓸 수도 없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바패스는 최대한 짧은 궤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거운 무게를 효율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최소화돼야 되는데요. 힘을 쓰기 유리한 궤적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이 움직이는 궤적 자체가 길어진다면 그만큼 운동량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리프팅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불리할 수 있고요. 만약 이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다 그러면은 가능한 궤적은 짧아야 됩니다. 수직으로 궤적이 짧은 것과 긴 것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또한 발의 중앙을 미드풋이라고 합니다. 바벨의 움직임 궤적 자체는 미드풋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내 어깨뼈에 걸쳐져야 됩니다. 이 미드풋 선상과 바벨과 내 견갑대가 수직을 이룰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벨과 견갑대를 수직으로 맞추는 이유는 광배근을 가장 최대한 잘 쓰기 위해서인데요. 광배근과 바벨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이룰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미드풋, 바벨, 견갑대 이렇게 수직이 아닌 팔과 수직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오면서 팔과 몸통의 각도가 90도보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효율적인 바패스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영상을 촬영해서 연습을 해보시거나 바벨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블럭을 설치해보세요. 블록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만약 바벨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블럭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데드리프트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동작은 허리가 말리는 경우인데요. 데드리프트는 고중량을 들어 올리는 만큼 부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허리가 말리는 경우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였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무게가 없다면 허리에 큰 부담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처럼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허리가 분절되는 움직임이 생겼을 경우에 허리가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내 척추는 이 나무 막대기가 됐다 생각하시고요. 하나의 막대기가 돼서 척추가 못 움직인다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내가 접을 수 있는 관절은 고관절 한 가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다른 데는 움직임이 없게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스모 데드리프트를 배울 때 라운드백에 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맨 처음 시작부터 등을 의도적으로 만 경우는 괜찮지만 리프팅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허리에서 분절되는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허리가 말리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자세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양쪽 고관절을 접는 힙힌지가 익숙하지 않다면 고관절을 접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뒤로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럴 경우 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밴드를 벽에다가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 안으로 들어와 줍니다. 밴드를 고관절이 접히는 부위에다가 걸어주시고요. 한 걸음 앞으로 가주세요. 그럼 밴드가 이 고관절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접었을 때 허벅지와 배가 밴드를 꽉 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자세를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대로 힙힌지 동작을 한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실 때 워밍업으로 정지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보세요. 바벨을 들어 올렸을 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정지 데드리프트는 이러한 하단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를 연습하시면 하단 자세에서 허리가 말리는 것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세로 보여드릴게요. 호흡 마시고 바벨 팽팽하게 당겼다면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서 1cm만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2초 기다리고 드라이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서부터 1cm를 띄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서부터 무릎까지 띄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대표적인 실수는 상체로 드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인데요. 바벨을 잡고 들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세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안전하게 들기 위해서는 복압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프팅 시 상체가 들리게 된다면 단단하게 만들어놨던 복압도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로 드는 것이 아닌 발바닥으로 지면을 레그 프레스 하듯 밀어주셔야 돼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체를 팽팽하게 만드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바벨을 잡고 있는 건 손, 이 팔로 연결이 돼서 내 몸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과 내 몸통을 잡고 있는 이 팔이 하나의 끈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팔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있어야 됩니다. 팔을 마치 끈처럼 만들어서 끈이 팽팽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바벨과 몸통이 팔을 기준으로 줄다리기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팽팽하게 당겨 보세요. 그럼 상체가 팽팽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바벨을 지그시 당겨 봅니다. 10%, 20%, 30% 하다가 100% 이상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기모 오듯이 10%, 20%, 30% 지그시 계속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 지그시 미는 것을 연습했다면 정지 데드리프트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상체를 지그시 당기고 그대로 바닥에서 띄우고 멈추기. 드라이브. 네 번째 최악의 실수는 그립입니다. 초보자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어떤 잘못된 그립이 있을까요? 바로 그립을 꽉 찌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악력은 크게 꽉 쥐는 악력이랑 걸어서 버티는 악력이 있어요. 데드리프트 할 때 필요한 악력은 꽉 쥐는 악력일까요? 아니면 팽팽하게 당겨서 걸고 있는 악력일까요? 맞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잡고 팽팽하게 걸고 있어야 되는 악력이에요. 데드리프트 할 때 그립이 풀린다고 더 깊게 잡고 더 안쪽까지 말아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립을 놓칠 것 같다고 더 깊게 감아서 잡으면 더 깊게 잡을수록 오히려 악력이 풀리면서 바벨이 구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구르기 시작한 바벨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구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에 한번 그립이 풀리면 계속해서 풀리는 것이죠. 중량이 가볍다면 괜찮지만 중량이 무겁다면 그립이 풀리게 될 겁니다. 바벨은 손가락을 봤을 때 두 번째 마디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친구랑 손가락 씨름 해보셨나요? 손가락 씨름 한다 생각하시고 바벨을 걸고 버티고 계셔야 돼요. 그립을 놓치지 않겠다고 꽉 잡을 경우 오히려 풀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바벨을 잡았을 때는 두 번째 마디에 걸려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기. 깊게 잡았을 경우에는 그립이 이렇게 스르르르 풀리는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 가면 안 풀리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 주셔야 되고 손가락을 봤을 때 두 번째 마디랑 첫 번째 마디에 걸려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발입니다. 이건 데드리프트 뿐만이 아니라 지면을 딛고 하는 모든 운동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3대 운동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운동 모두 지면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겁니다. 쿠션이 빵빵한 러닝화를 신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이죠. 지면이 불안정한데 제대로 지면을 밀 수 있을까요? 분명히 미는 동안에 힘의 누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발에는 수많은 감각 수용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맨발로 산책하는 이유도 발바닥에 붙어있는 감각 수용기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결국 지면을 딛고 있는 이 발을 이용해서 동작을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두꺼운 양말에 신발까지 신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적으로 지면을 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면을 딛고 하는 근력 운동에 있어서는 쿠션감이 있는 러닝화는 신지 말고요. 맨발로 하시거나 아니면 밑창이 얇고 마찰력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드리프트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제작했으면 좋을 영상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새우코치였습니다. 끝!